안녕하십니까. 이태규 신경과 대표 원장 이태규입니다. 오늘은 뇌종합검진 그 현명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검진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어른들은 다 하실 텐데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죠. 뭐 국가에서는 국가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초대형 병원에서는 럭셔리 검진, 그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이제 검진 센터들에서 하는 검진도 있고. 근데 이 사실 뭐 검진의 종류나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은 천태만상이긴 합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진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퀄리티를 높이고 질적으로 높이고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뇌 쪽은 특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 쪽 그 검진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먼저 결론을 오늘 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뇌는 검진을 하면 MRI, MRA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이게 그 비용 대비 효과적입니다. CT는 한마디로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CT에서 놓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무슨 다른 특별한 뭐 펫 CT 이런 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 검진에서는. 그다음에 CT 혈관 촬영도 뭐 좋은 검사긴 한데 그건 이제 방사선 노출이 많이 되고 조영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조영제를 써야 돼요. 근데 MRI, MRA는 조영제가 3테슬라 기계라는 좋은 기계로 하면 조영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 MRI는 뇌를 보는 거고 MRA는 혈관을 보는 겁니다. 그 스펠링이 단어가 거의 비슷하고 한데 I하고 A가 차이가 많아요. I는 뇌 자체를 주로 보는 거고 뇌나 뇌를 싸고 여러 가지 부속물 보는 거고 A는 오로지 혈관만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완전히 다르고요. 둘 중에 하나만 반쪽짜리 검사가 되겠죠. 두 가지 검사 모두 시행해야 정확합니다. 일단 그것도 3테슬라 기계로 해야 정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뇌정밀 MRI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보통 뇌 검진을 검진센터에서 많은 데서 하는 통상적인 MRI가 사실 2카트만 찍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려면 8카트를 찍어야 됩니다. 전문용어로 시퀀서를 하고 말하자면 사진의 장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2카트랑 4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병은 제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하는 것은 뇌 위축 MRI라고 좀 특수한 MRI겠습니다. 이건 이제 뇌 부위별 크기를 진단하는 거고, 치매 스크리닝 할 때 치매 위험도 검사할 때 필요하긴 합니다. 이건 AI가 판독을 합니다. 요새 뭐 워낙 AI가 많이 새로운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곤 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뇌 위축 MRI를 하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인 MRI 하는 또 뇌 위축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같은 동일 연령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는 뇌 위축 MRI를 해야 돼요. 그래서 80대 평균적인 뇌의 크기랑 40대 평균적인 뇌의 크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연령에 비해서 어떤지를 판단하는 게 뇌 위축 MRI예요. 그다음에 여기 MRI를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먼저 간단히 이미지를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건 뇌를 수많은 이제 커트 중에 이제 한 커트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양쪽 눈이 보이고 가운데 있는 게 부비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농증이 잘 생기는 부분이죠. 이것도 약간 축농증이 있는 거고, 이게 좌뇌 오른쪽 이게 우뇌 이게 좌뇌, 이게 양쪽 좌우를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서 보는 거고, 그 외 수직으로도 자르고 수백 장 커트를 사진을 찍습니다. 그 중에 이런 걸 MRI라고 하죠. 근데 MRI 뇌는 잘 보이는데 뇌혈관은 거의 안 보여요. 뇌혈관을 잘 보려면 이게 MRA라고 따로 찍습니다. 이게 3테슬라 기계로 MRA인데, 이 하얀 선들이 전부 뇌혈관이거든요. MRA로 찍은. 근데 요게 뭐 이렇게 이게 오른쪽 혈관, 왼쪽 혈관, 이 머리 뒤쪽 혈관, 머리 앞쪽 한가운데 혈관, 이 특히 중간 사이즈 혈관이나 큰 사이즈 혈관들이 아주 잘 보이는 게 MRA입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뇌 동맥류, 소위 말하는 혈관꽈리가 있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혈관 기형이 있거나 혈관벽이 찢어지는 박리라 그러죠. 혈관벽 박리, 특히 뒤쪽에 잘 생기는데 이런 게 MRA상 잘 나타나고. 근데 MRA는 이제
목에서도 따로 이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위별로 다 나눠서 찍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건 이제 브레인 쪽, 머리 쪽의 MRA고, 요 부분이 사실 그 목에서부터 올라오는 부위가 여기거든요. 요 밑에 부분을 찍는 게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여기에 왼쪽, 이게 오른쪽 혈관들인데요. 앞에 이 두꺼운 이게 앞쪽 경동맥이고 뒤쪽이 척추동맥입니다. 경동맥이 올라가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걸 분지 부위라는 게 브랜치를 하는 이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까만 공간이 있죠. 이게 여기에서 이제 여기 혈관 플라크 죽상경화반 다시 말해서 혈관이 그 플라크 때문에 좁아진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고 이게 특히 경동맥 죽상경화반은 심장혈관의 죽상경화, 심장혈관 협착하고 거의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치면 이제 뇌경색, 심근경색, 협신증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특히 많이 좁아질수록 이제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고. 근데 경동맥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죽상경화반, 혈관이 좁아진 정도를 잘 전반적으로 다 이게 머리 쪽이고 목 쪽이고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목 혈관 MRA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척추 혈관들도 잘 보이고요. 척추 혈관들도 이런데 박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경동맥이 심하게 막히면 완전히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 이쪽 하얀 선이 안 보일 수도 있고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검사를 해야 우리가 뇌종합 검진을 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뇌졸중 좀 사망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뇌졸중 사망률은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 사망률 통계로 내면 이게 4등입니다. 4등인데 1등이 암이거든요. 1위가 암을 전체. 근데 암을 세분화하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암을 전체 모든 인체 암을 다 묶어서 하면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2등이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심장 협신증, 심근경색, 즉 혈관질환도 있고 부정맥도 있고 심부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심혈관질환은 이게 뇌경색하고 거의 같은 원리로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게 뇌졸중하고 심혈관질 합하면 여기에 뇌졸중이 막 점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렴이 3이죠. 호흡기 질환이 끝에 이제 우리가 사망하는 게 폐렴인 거고, 4위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뇌종합 검진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뇌졸중 위험하고 심장혈관 질환의 그 위험들을 같이 알 수가 있어요. 그 2등, 4등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뇌종합 검진이죠. 뇌종합 검진은 그 부정맥은 우리 심전도 같은 거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뇌졸중은 이제 특히 외방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런 식이 안 되려고 그러면은 그 뇌졸중은 이제 대개 외구 없이 갑자기 아무 멀쩡하던 사람이 평소에 건강한 것처럼 보인 사람이 갑자기 심한 증세를 일으키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일단 발생을 하면은 뭐 운도 따를 수 있고 초기 대처에 따라 뭐 진단과 치료죠. 다시 말해서 그걸 얼마나 빨리 병원을 방문하냐 그런 게 따라서 이제 사망부터 완전 회복까지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환자마다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패턴 이게 막히거나 터지는 양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아주 사망률도 꽤 있고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망이 아니라도 반신불수가 되거나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를 잘 받아서 예방함이 최선입니다. 차라리 심장 협신증이나 심근경색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죽고 사는 문제지만 이거는 죽지도 않고 그냥 반신불수, 실어증, 휠체어 생활, 이런 걸로 잘못하면 식물인간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예방이 가장 최선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뇌졸중 예방을 위한 뇌종합 검진의 대상은 그럼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냐 그거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있으면 받으시는 게 한 번이라도 받으시는 게 좋고 뭐 주기적으로 또 받은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고혈압 있거나 고지혈증 있거나 당뇨중 이 세 가지 만성 질환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고 약을 먹고 있는 분이면 종합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고혈압이 있는데도 약을 안 먹고 버티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검진을 받아보셔야 돼요. 고지혈증, 소위 말해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 지질이 높거나 하는 것도 고지혈증, 당뇨, 이건 뭐 고혈당이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이제 쓰리고라고 이제 쓰리고라는 게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당뇨. 이 중 쓰리고 중 하나라도 있거나 아니면 뇌졸중 가족력, 그 뇌출혈, 뇌경색 이런 가족력이 있거나 사촌 이내로, 가족력은 보통 사촌 이내로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뇌동맥류 가족력도 중요하죠. 그 집안이 젊은 나이에 특히 뇌출혈로 사망하는 경우, 사촌 이내에 그런 분이 있는 경우는 고혈압이 아닌 뇌동맥류일 가능성이 많아요. 뇌동맥류는 일단 조그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이제 뇌혈관이 숨어 있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출혈, 파열이 되기 때문에 파열이 되면 뇌출혈로 확 사망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 우리말로는 꽈리라 그러죠. 뇌혈관 꽈리 또는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거나 이 고혈압 다음으로 이제 뇌출혈이 흔한 원인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꽈리를 보려면 3테슬라 MRA를 찍어야 가장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도 사실 중요한 이제 뇌졸중 위험 요소가 돼요. 수면 깊이 못 자면서 이제 자면서 숨을 멈추거나 아니면 코 골거나 낮에 졸리거나 낮에 이유 없이 필요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수면 무호흡증을 시사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수면 검사를 받아보셔야죠.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그리고 뭘 진찰로 아는 방법도 뭐 러프하게 아는 방법도 있긴 한데 하룻밤 자면서 하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질환을 검사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수면 다원 검사, 흔히 그냥 수면 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하면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거나 양쪽 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많이 났는데 양쪽 귓볼 주름이 뚜렷하게 이제 파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뇌혈관 질환, 뭐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라고 그러죠. 그렇게 있고 근데 50세 이상 남녀 중에 이제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50세 남녀 중에 특히 흡연을 많이 하는 분들도 문제가 돼요. 자, 여기서는 흡연을 안 쓰는데 흡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끊어도 한창 그 담배로 인한 나쁜 혈관 데미지가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다 해가지고 그게 뭐 한번 좁아지는 혈관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끊었다 해서. 뭐 기타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 그다음에 혈중 호모시스테인, 요거는 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이게 피검사상 이제 측정해 보면 이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높으면 이제 혈관도 안 좋고 신경세포에도 안 좋아요. 요거는 시스테인이라는 이 단백질 아미노산의 호모자가 붙은 불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이상해서 이게 혈관의 데미지를 줘요. 혈관 손상을 일으키고 뇌세포도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도 종종 있고요. 이건 혈액 검사를 안 해보면 몰라요. 간단한 혈액 검사인데 많이 이제 니글렉트 그냥 간과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뇌종합 검진은 피검사에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피검사, 뇌종합 검진, MRI, MRA뿐만 아니라 혈액 종합 검진도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이제 베스트라는 게 이제 검사가 정확하고 안전하고 이제 이게 검진하는데 환자한테 무슨 뭐 저응제 부작용이나 무슨 방사선 노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게 머리 MRI 및 MRA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그다음에
MRI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인체 내 세포들의 자기장에 대한 반응에 따라 이제 흑백이 다른 점을 이제 이미지로 나타내는 건데, 자기장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CT랑 혼돈을 많이 하세요. CT는 방사선은 물론 뭐 인체에 많이 쌓이면 그 손상이 되죠. 뭐 세포에 손상되기 위해서 심지어 뭐 많이 아주 지게면 암의 원인도 되긴 한데, MRI는 지금 현재 3테슬라 정도면 인체에 아무 해가 안 돼요. 아무리 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혼돈을 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굉장히 안전한 검사고 뭐 거의 뭐 매달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게 뭐 매달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뭐 그다음에 뇌졸중 걸린 사람이 MRI를 며칠 연달아 찍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MRI를 매일매일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런 경우 극히 드물지만, 그리고 방사선 피폭이 없고요. 뭐 요즘은 일본산 그 해산물도 방사능 때문에, 뭐 방사능과 방사선은 좀 다르지만 그 정도도 이제 상당히 꺼려하는데, CT 같은 걸 자주 찍고, 특히 이제 심장 CT 같은 거는 이제 관상동맥 보는 CT는 이게 방사선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건 뭐 사실 되도록 피하는 게 좋긴 하겠죠. 3테슬라 MRI는 특히 검진 차원에서 조영제는 필요 없습니다. 조영제는 이 옛날에 1.5테슬라 이하에서 좀 화질이 좀 안 좋을 때 좀 정밀하게 보는 거지. 뭐 물론 지금 현재도 많은 병원들이 1.5테슬라를 가지고 있어요. 3테슬라는 아직 일부 병원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뇌종합 검진을 이제 보통 이제 오는 그 검진 대상자들 오면 어느 병원이 아마 대동소이할 건데, 우리 그 이제 문진표 같은 걸 이제 복용약 종류 같은 걸 알아야 되고, 혈압 측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혈액 검사는 이제 뇌졸중 예방에 특화된 혈액 검사들이 있어요. 뭐 암 검진 이런 거와 달리 뭐 요거는 그 뇌졸중에 아까 말한 호모시스텐 이런 게 들어가고 뭐 해서 이런 혈액 검사를 물론 공복 시에 하는 게 원칙이죠. 왜냐면 고지혈증도 우리가 포함해서 해야 되니까. 그 공복시라는 게 사실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뇌종합 검진에서 공복은 약하고 물은 먹어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 약은 뭐 드시냐 평소대로 드시면 돼요. 다만 당뇨가 심한 분은 당뇨약은 먹지 말고 오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많이 하나 또 저혈당에 빠질까 봐. 그래서 당뇨가 심한 분들 당뇨약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약을 다 먹고 식사를 굶고 오면 문제가 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약 빼고는 다 평소에 먹던 약 먹고 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혈액 검사는 뭐 꼭 필요하긴 한 거고, 그 외에 MRI 아까 말씀 A나 머리 MRA랑 목혈관 MRI 같이 하는 거고요. 그 이상적인 뇌종합 검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현실하고 차이가 사실 많은데, 지금 뇌종합 검진을 했는데 머리 쪽에 특히나 이제 검사 받은 사람들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물론 성격이 다 다르긴 하지만 불안할 수도 있고 좀 초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신속한 결과 설명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검진 다음날 이상적으로는 전화로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검진을 담당한 이제 신경과 전문의가 이제 전화를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고, 물론 이제 전화할 때는 MRI 결과를 이제 영상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판독을 잘해서 그걸 이제 설명해 줘야 되고, 그다음 정밀한 MRI 촬영이 좋죠. 그러니까 MRI는 8카트, 아까 말한 커트 수가 8개는 돼야 가장 정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평으로 자르고 수직으로 자르고, 수직도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고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자르고, 수직을 자르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는. 그래서 요거를 8카트를 MRI를 3테슬라 찍고, 그리고 그 판독의 정확성도 중요하죠. 가급적 영상학과 이제 교수 출신이 하는 그 판독하는 게 저 신빙성이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적인 세팅에서 말씀드리면, 특히 뇌신경 전문으로 한 영상학과 교수 출신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모든 검진 대상자에게 고해상도 3테슬라 기계로 하는 게 좋아요. 3테슬라 기계는 이게 촬영 시간도 1.5테슬라에 대해서 비교적 짧아요. 물론 3테슬라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좀 시간이 좀 다르지만, 뭐 20분 내지 25분, 그러니까 목혈관 MRA까지 하면 25분이면 뭐
아주 좋은 기계로 찍으면 25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데 이상적인 거 제대로 된 거 말씀드리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게 또 중요합니다. 뇌혈관 질환 등이 또 이게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면은 혈관이 좁아진 거고, 목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검사 결과 통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금진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굉장히 좀 문제점으로 보이는데요. 뭐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이 무슨 고지혈증이 있거나 있어도 약을 처방을 안 해줍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아, 고지혈증 있네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게 고지혈증 약 먹으라는 이 금진센터에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뭐 안 먹어도 되는갑다 해가지고 뭐 2년, 3년, 5년 계속 똑같이 그 고지혈증을 방치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러면 혈관이 그 사이에 점점점 나빠집니다. 좁아지는 거죠, 혈관이. 뇌혈관, 심장혈관이.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면 뭐 이제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다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한번 좁아진 혈관은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그 이분이 나중에 뇌졸중 걸리고 심근경색 걸리면 누굴 원망할까요? 금진센터 지금 하는 입장은 우리나라 제도가 참 이상한 게 뭐 이게 결과를 통보해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이게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 참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이때까지 안 하는 게 난 참 이게 의아하고 신기한데요.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금지센터에서 뭐 고지혈증 뭐 옛날부터 있었다고. 왜 약 안 드시냐고 그러면 약 먹으라는 소리 안 하던데요. 검사해 보면 이제 뇌혈관, 목혈관이 거의 절반 가까이 좁아져 있고, 그럼 틀림없이 심장혈관도 안 좋을 거고. 이때는 뭐 가로늦게 나면 아스피린 같은 약을 써야 되는데, 뭐 애당초 고지혈증 약, 콜레스테롤 약 계속 먹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금진은 참 특이하게 자본주의 내지 자유방임적으로 완전히 풀어놨어요. 지금 의료계 핫 이슈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는 건 필수 의료랑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게 금진입니다. 그 필수 의료는 온갖 이제 수가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금진은 완전히 자본주의 내지 자유방임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필요한 약을 처방 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때 금진센터들은 자기들의 역할은 그것밖에 아니, 거기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진의 이런 프레임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신속히. 이대로 두면 국민 건강에 해가 더 필수 의료도 망가지면 문제가 크지만 금진을 이 상태로 방치한 것도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금진을 수십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뭐 나머지는 알아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 알아서 뭐 병원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세요. 어쨌든 그리고 뭐 검진 결과를 제대로 종합 검진 결과 신속하고 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보면 검진 결과지 가져온 거 보면 용어가 아주 간단하거나 아니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이걸 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좀 자세하고 알기 쉽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뇌종합검진의 중요성은 이제 뇌졸중은 이제 다시 말하지만 워낙 이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로 예방이 가능하죠. 그 어느 정도 자주 해야 되냐? 그 대상자마다 또 천차만별이죠. 리스크가 높은 분들은 뭐 해마다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리스크 그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분들은 뭐 3, 4년, 4, 5년마다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뇌졸중은 또 심혈관 질환 위험도 거의 비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 중요한 장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뇌종합검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은 뭐 그도 말씀드리지만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이제 나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재활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뇌종합검진이 국민 건강에 정말로 기여하려면은 검진 결과에 따른 적절한 약 처방 등이 필요시 후속 조치를 동반돼야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뭐 장기 검진에서 암을 발견하면 환자 대상자들이 이제
신속하게 이게 뭐 겁을 먹고 이제 금진을 그러니까 암 전문병원을 가든가 대학병원을 가긴 하지만 고지혈증 같은 건 그냥 고혈압 같은 거 무시하고 그냥 약 안 먹고 몇 년씩 지난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사실 혈관이 계속 나빠져서 원내로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뇌종합검진에서 우리 다뤄야 될 게 건망증 내지 치매 위험하는 뇌검진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건망증 내지 치매 위험 검진은 이제 검사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뇌졸중 예방보다는 좀 다양한데 그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이제 이제 치매 중에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압도적으로 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위험을 예측하는 거예요. 아주 드문 치매까지는 이게 검진에서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 검진의 목적이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 검사 구성은 이제 검진 프로그램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검진을 많은 검사들 중에 이게 검진 프로그램에 포함될 거냐. 그럼 초간단한 것부터 아주 초정밀까지 그 검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뭐 양쪽 극단은 피해야 되겠지만 검사의 그 정확성이나 가성비 같은 걸 이게 검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유전자 검사가 있거든요. 이게 특히 알츠하이머 병을 유전적으로 타고난 분들이 뭐 돌연변이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유전자 검사가 왜 이제 이슈가 되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젊으신 분들이 40, 50대가 어떤 분이 알츠하이머 유전자 검사했는데 이상이 속에 나왔다. 그 유전자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뭐 특별한 특효약이 없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울해질 수가 있죠. 뭐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유전자를 있다고 판명된 사람들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평소에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그만큼 더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울해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혹시나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이때 더 우울해지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죠. 혹시 뭐 자살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극히 드문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환자한테 미리 동의서를 받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동의서를. 그다음에 이제 초간단한 거는 CT 그 정확도가 떨어지면 CT나 뭐 간단한 혈액 검사나 그다음에 뭐 간단한 신경 심리 검사를 할 수 있겠죠. 초정밀 검사는 그 PET-CT라고 있죠. PET 검사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PET는 제가 봐서는 검진에서 낭비입니다. 이 낭비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치매라는 게 사실 완치의 그런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인지 기능을 보통 이제 3단계로 나누고 이제 좀 더 세밀하게 5단계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정상이 있고요. 3단계는 이제 정상과 치매 사이에 그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 있죠. 보통 치매 전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좀 더 세분하면 건망증도 중간에 포함될 수 있죠. 건망증은 정상으로도 생길 수 있고 경도 인지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와 치매 사이에는 이게 단기 기억 저하가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기억을 못 한다든가 단기 기억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이게 치매일 수도 있고 이쪽에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건망증 내지 경도 이 단기 기억 저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특히 단기 기억 저하 있는 분들은 치매 위험도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건망증 있는 분들도 이제 경도 인지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 치료하면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치료가 잘 되고. 근데 일단 치매가 중기 이렇게 가긴 하면은 그냥 진행 속도가 더 빠르고 약을 써도 뭐 막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치매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치매 위험도 검사를 하는 종류가 뭐뭐인가 보시면은 이게 신경 심리 검사로 하죠. 신경 인지 검사를 하고 이게 전문용어로 뉴로 사이콜로지 테스트라는데 이게 이것도 초간단부터 뭐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거 심지어 그런 국가 지자체에서 하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것도 시작해서
정밀 검사, 신경심리 정밀 SNSB라는 게 있고 세라드라는 게 그런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간단하게 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건 우리가 검진을 위해서 이것만 하는 건 좀 난센스인 것 같아요. 검진을 해도 이제 만일에 신경심리 검사를 한다면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걸 뭐 아예 뭐 안 하고 검진할 수도 있긴 해요. 그건 뭐 검진 프로그램이 다 다른 건데, 근데 머리 MRI는 반드시 이게 MRI는 포함이 돼야 돼요. 그 MRI가 뇌 위축 정도 어느 정도 봐야 되고, 그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조그만 뇌혈관이 막힌 자국이 MRI상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치매 전 단계에서나 이런 데는 MRI가 거의 정상인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뭐 확인을 해야 되고 혈액 검사 아까 말한 이제 알츠하이머 유전자 검사하거나 요즘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이게 그 피검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특수한 피검사인데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이제 뇌에 많이 쌓이면서 알수록 이게 치매 그 진행이 빨리 되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든요. 근데 이게 뇌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혈액에 뭐 100% 비례해서 반영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됩니다. 그 자칫 뇌 머릿속에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일종의 독성 물질이 많으면 피 속에도 좀 그 올리고마라는 형태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치매 위험도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 외에 뭐 호모시스테인도 중요하고 그 엽산 같은 것도 중요해요.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유발 전이 검사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이제 기억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거 유발 전이 검사도 이제 뭐 청력이 뭐 괜찮은 사람들은 유발 전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청력이 나쁜 사람은 이제 또 유발 전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머리 쪽 PET 이제 PET PET는 이거는 상당히 알츠하이머 그 병을 진단하는데 진단적인 그 정확도는 상당히 높은데 매우 고가의 검사비고 요 자체가 뭐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100만 원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건 요걸까지 포함해서 물론 럭셔리한 검진센터에서는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뭐 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 스크리닝 검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신경심리 검사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가장 흔한 게 MMFC는 게 미니 멘탈 뭐 스테이터스 이거 재미라는 거고, 요거는 뭐 워낙 이제 병원이든 뭐 아니든 뭐 검진 기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일 하고 있는 거고, 모카라는 거 있죠. 모카 요것도 이제 뭐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만든 이게 신경심리 검사인데 요것도 이제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특히 뇌 압축 기능, 전두엽 기능, 전두엽이 이제 판단력, 뭐 통찰력, 뭐 무슨 의사결정력 보는 그런 것들 보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세라드랑 SNS니까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우리 과별로 좀 나눠서 세라드는 이제 조금은 SNS비도 간단하면서 정신과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뭐 SNS비는 신경과 쪽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치매 검진하면 우리가 신경과가 가장 이제 그 위주가 되고 총대를 맨 과가 신경과죠. 그래서 어쨌든 그 외에 그게 간단한 이제 아까 뭐 그 무슨 여러 가지 척도 검사들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집안에서 얼마나 잘 그 치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거 그런 거 보는 척도 검사들이 있어요. 그 유발 전이 검사라는 게 있죠. 유발 전이 검사는 이제 P300이라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게 청각 자극 통한 이제 기억력 검사를 하는 거고, 결과는 막대 그래프로 알기 쉽게 놓습니다. 알기 쉽게 놓고 검사 소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고 비교적 정확하긴 하는 검사고, 뭐 이거 하나로만 기억력을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일종의 이게 그 스크리닝 하는 검사로서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기억력이 좀 나빠지고 건망증이 있고 하는 분들이 노인들이 특히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청력이 나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제가 보니까 그 70세 이상에서 보면 이제 눈 나쁜 분들하고 청력 난청인 분들의 비율이 뭐 거의 뭐 1대9 정도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보청기를 해도 이제 이 검사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이 검사의 뭐 유일한 한계이면 한계입니다.
청력 경사에는 검사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됐나요?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뇌종합검진은 특히 이제 뭐 아까 크게 두 파트로 말씀드렸죠. 뇌졸중 예방이 있고 그 건망증 내지 치매 위험도 검사가 있는데 뇌졸중 예방 쪽을 주로 말씀을 드렸고, 뇌졸중 예방은 아까 치매나 이 위험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어떻게 보면 예방이 더 쉽죠. 더 쉽고, 왜냐하면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으면 아스피린 계통약을 먹어서 아니면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치료하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혈관꽈리, 뇌동맥류, 아까 뇌동맥류 말씀을 다른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했는데, 뇌동맥류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한번 터지면 이게 뇌출혈로 사망률이 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5mm 정도, 그리고 4 내지 5mm 이상 되면은 수술하거나 열고 들어가는 개두술을 수술하거나 또는 이제 색전술을 이제 그 코일 GDC라는 코일이 대표적인 이제 그 코일인데, 코일을 삽입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코일 삽입해가지고 이제 이제 패킹해버리는 거죠. 혈관을 패킹해서 이제 그 완치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개두술은 완치가 되는 거고, 코일도 거의 완치에 가까운 이게 그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발견만 하면 치료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수술 자체에 뭐 후유증 내지 합병증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색전술도 후유증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뭐 완치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뇌출혈이나 뇌경색, 그 혈관 좁아지면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그 현명하고 그 안전한 게 MRI, MRA를 통한 그놈이 뇌종합검진입니다. 물론 혈액 검사를 이제 동반을 같이 하는데, 물론 최근에 딴 데서 혈액 종합검진을 그야말로 아주 세밀하게 했으면은 물론 그건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MRA도 이제 가급적이면 목혈관도 포함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목혈관도 이 좁아지면 많이 좁아지면 이 자체가 이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안 좋게 해서 뇌졸중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혈증 같은 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이게 마치 궤양처럼 이게 이상하게 생긴 이제 플라크가 있으면 이게 톡 떨어지면 이제 그 눈으로 가는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뭐 어느 중추나 뭐 팔다리 이 운동 중추에 생기면 바로 반신욕 불수가 있죠. 그래서 목혈관 MRA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다 같이 뭐 그런 MRI 플러스 MRA 헤드앤넥 다 해도 뭐 25분이면 기계가 아주 좋으면 그냥 찍습니다. 이제 MRI 검사가 이제 찍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MRI 실에 들어가면 좀 답답하긴 해요. 뭐 그런 분 이제 폐쇄 공포증이 좀 있는 분들은 대개는 안정제 같은 약을 먹고 찍으면 다 무쇠에 찍습니다. 찍고 다시 강조하지만 굉장히 안전한 검사가 MRI, MRA예요. 뭐 조영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방사선 피폭 전혀 없고, 그다음에 물론 좀 시끄러운 게 좀 유일한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거지만, 그 외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MRI를 3테슬라 기계가 있는 병원들이 좀 꽤 있기 때문에 3테슬라 기계로 찍어서 판독을 아주 실력이 좋은 영상학과 전문의가 신속하게 판독해주고 그걸 환자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이상적인, 그래서 거기서 치료가 필요하면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게 바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봅니다. 이제 검진을 뭐 어떤 기관에서 받든 간에 그거는 뭐 환자분 상황에 따라 뭐 환자분 선택이 달라지는데, 그냥 가급적은 이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기관에서 뇌 쪽은 뇌 쪽 전문기관, 소화기 쪽은 소화기 쪽 전문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하시고, 나눠서 온몸을 통째로 다 검진을 한꺼번에 하면은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려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염려되는 그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아, 나는 뇌 쪽, 이게 뇌혈관 쪽, 아니면 뭐 치매 우려 이런 거 하려면 이제 신경과 병원을 찾아서 그쪽에서 이제 검진을 하고, 아까 뭐 소화기 쪽은 소화기 병원들 찾아서 하고, 뭐 그렇게 뭐 하시는 게, 뭐 심장 쪽은 심장 쪽 병원을 찾아서 하고 하는 게 뭐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고 지금 40분 지났으니까 질문을 좀 받을까요, 그럼? 맨 위부터 얼마에 한 번씩 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게 뇌 검진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했고, 뭐 아까 뭐 위험 요소도 전혀 없고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한 5년에 한 번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5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될 거고, 그 뇌 검진에서 혈관이 많이 좁아졌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해야죠. 특히 경동맥 같은 거는 초음파를 하든 MRA를 하든 경동맥 같은 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거고요. 그 이상이 있으면 1년은 더, 그건 환자마다 딱 워낙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검진받은 그 담당 의사분하고 의논을 해서 그 주기 얼마나 자주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시경도 그렇잖아요. 위 내시경은 해마다 하는 게 좋다 그랬고, 대장 내시경은 한 4, 5년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뇌 검진을 해마다 하는 경우는 사실 좀 흔치는 않은데, 그저 뇌 검진을 해마다 하기 좀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라도 해마다 해서 혈관 상태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경동맥은 아까 초음파 언급 안 드렸는데 초음파도 굉장히 중요한 검사긴 해요. 그 다음에 뒷골이 땡길 때가 많다. 그래서 요거는 뇌 자체의 문제일 경우는 드물 것 같고, 요거는 근골격계, 근육이나 뭐 힘줄, 뭐 경추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디스크는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 요건 이것도 병원 가서 신경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뭐 필요하긴 하는데, 뭐 그다음 또 볼게요. 몇 년 전 눈의 광시증, 컨디션 안 좋을 때 하루 종일 복시. 네. 복시가 아직도 있으면 요거는 신경과든 어쨌든 가서 MRI 검사를 필히 해봐야 되죠, 이건요. 근데 몇 년 동안 이게 검사를 MRI도 한 번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건지, 우리나라처럼 병을 이용하기 좋은 나라에서 복시가 있는데도 뭐 신경과를 안 갔다, 검사를 안 했다, 그 참 벌써 이해하기 그렇네요. 안과에서 얼마나 검사를 자세히 잘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안과에서 정밀하게 잘했는데 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신경과를 반드시 가야죠. 가서 MRI 등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50대 중반 여성이고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 전 단계가 있고, 고혈압 전 단계 알고 보면 대부분 다 고혈압이에요, 사실은요. 고혈압은 사실 잘못 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고혈압이 있는데도 전 단계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렇게 하면 혈관이 나빠지죠. LDL 120 정도, 뭐 저 정도면 괜찮고 1.07. 글쎄요, 뭐 의사분마다 약간 이게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1.07이면 거의 정상이고요, 한쪽만. 근데 LDL 저 자체를 120 정도 약을 먹어야 되나? 뭐 근데 저는 뭐 약을 그쪽 의사 선생님 의견을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제가 뭐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약을 뭐 먹어도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저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하자는 주의면 LDL 100 이하로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스타틴 같은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게 필요하긴 하고요. 지금까지는 100 이하로 낮추는 게 이제 예방 차원에서 좋다고 하기에 이게 혈관이 나빠지지 않도록, 뭐 고지혈증 먹는데 괜찮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 표현인데, 뭐 저는 뭐 먹어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 볼게요. 뇌졸중 예방, 좋은 운동, 습관. 뭐 좋은 질문이긴 한데요. 좋은 운동. 운동은 특별히 이런 운동이 좋다 할, 뇌졸중 예방에 특히 특효약처럼 좋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유산소 운동이 물론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게 워낙 일반적인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뇌졸중을
예방에 뭐 간접적으로 뭐 도움이 되긴 하죠. 그다음에 습관은 뭐 상식적으로 아는 습관은 그대로 뭐 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식생활 습관, 뭐 규칙적으로 뭐 골고루 잘 먹고 고혈압 있으면 싱겁게 먹어야 되고 고지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 높으면 동물성 기름기 피해야 되고 그리고 중성지방 높으면 술 안 먹어야 되고 그런 거죠. 물론 흡연은 당연히 안 좋으니까 흡연은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습관하고 뭐 다를 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볼게 엔젤 이런 분 대용 아트로바 1회 고지혈증 이 아트로바 스타틴인데 이게 살이 빠지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살 빠지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살 빠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뇌졸중 전조 증상. 뇌졸중 전조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이게 물론 전형적인 경우는 뭐 판단이 어렵지 않지만 비전형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뭐 한쪽 팔다리가 진짜 갑자기 뭐 다리를 걸을 수 없을 정도까지 다리에 힘이 빠진다. 뭐 그런 거는 뇌졸중을 강력히 시사하는 거죠. 그런데 애매하게 팔다리 한쪽이 저리거나 애매하게 힘이 빠진 듯하다. 근데 진찰해 보면 이것도 긴가민가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어지럼증 같은 것도 사실 뭐 이 뇌졸중인지 아니면 이석증인지 감별이 힘들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전조 증상을 전문 의사들은 환자에 따라 알 수도 있고 이게 애매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거는 환자에 따라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65세 여성분 볼까요? 당뇨, 고혈압 없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고지혈증 약 가끔 서 있다가 어지러워서 우리 집 청소입니다. 두통. 그리고 그 어지럼증인데 좀 짧게 지속되는 어지럼증인데요. 글쎄요, 이거는 가끔 서 있다가 또 앉아 있다가 뭐 신경과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안전하죠. 뭐 저도 이것만 봐서 제가 뭐 이상이 전혀 없으니 병원까지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거고요. 이게 가서 진료를 받는 게 뭐 신경과 가서 진료를 받는 게 뭐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MRI 뭐 또 좋은 질문이 있는데 MRI 상에서도 뇌 동맥류가 아주 크면 보여요. 아주 뭐 1cm 이상이 되면은 대부분 보이는데 그 대부분이 뇌 동맥류가 이보다 훨씬 작거든요. 뭐 보통 2, 3mm 뭐 3, 4mm 이런 경우 대부분이 그런 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MRA를 찍어야 정확합니다. 아주 큰 경우는 드물게는 보일 수는 있죠. 어떻게 보이는지는 또 사람마다 위치에 따라 또 천차만별이고 이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답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볼게요. 좀 질문이 기네요. 손발 감각이 없고 봅시다. 얼굴이 피가 안 통하는 느낌, 머리가 압박하는 느낌, 지하재팜 2mm 처방받았고, 결국은 손발이 감각이 없다는 게, 손발이 그냥 굉장히 영어로 넘하다,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저린다는 느낌인지 감각이 없다는 건지, 제가 이걸로는 뭐 미안하지만 답을 못 해드리겠네요. 이게 뭐 뇌 검사를 뭐 걱정되면 받아보셔야죠. 뭐 제가 뭐 받지 말라 말은 못합니다. 무슨 병인지도 알 수도 없고 뭐 아주 중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병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혈액 검사나 신경 검사에서는 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심장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디아제팜으로 해결될 문제, 글쎄요. 그 디아제팜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디아제팜은 이게 문제가, 이게 약이 지속되는 그 작용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매일매일 장기간 먹는 약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신경과 가서 좀 MR 찍든지 뭔가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이상 없나요? 네.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